어젯밤에 다행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요 뉴스가 또 나왔죠. 어제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테슬라 실적 받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나오면서 조금 또 역시 트럼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금 그런 시장이구나 라고 느꼈던 게, 어제 아침에 이야기 나오면서 파월 의장 자기는 해임할 생각 없다 그 얘기 했었죠. 지난주에 뭐 루저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고, 이제 그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줄이면서 어제 시간에서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서 좀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을 가이던스보다 굉장히 컨센보다 안 좋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어제 2차 전지 섹터가 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큰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덕분에 기존에 잘 갔었던 주도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당분간 앞으로는 계속 이런 양상들, 어제 2차 전지가 셌으니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어제 약했던 섹터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의 모습이 좀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 밤에도 다행히 이런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밤에 있고 앞으로 계속 쭉쭉쭉 있을 건데, 이미 트럼프는 조금 약점을 좀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계속 말씀드렸던 채권 시장에 혼돈이 오다 보면 미국 이제 뭐 주가를 떠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채 감세안이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점이 좀 노출된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과연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세게 관세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아마 시장에서는 결국 또 쟤네 저래봤자 또 줄일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심리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분간 뭐 일단 지난번에 90일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한 2달, 3달 정도는 시장의 금리 인하 모멘텀도 당분간 없고, 결국은 시장이 큰 반등이 오려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통화 정책인 것 같거든요. 근데 통화 정책 5월달 금리 인하는 없고 6월달이나 가봐야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금리 인하 추세를 지금 계속 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미국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살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적들, 미국 실적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한 두세 달, 한두 달 정도 뒤에 지표만 조금 진정되는 지표들이 나온다고 하면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앞으로 한두 달은 모멘텀 공백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그 안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이 그냥 대선 테마주를 사실 그냥 둘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맥주들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대선 테마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배팅의 영역, 많이 배팅의 영역입니다. 지금 이미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정치 인맥주 네. 이걸로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막 꼬꾸라지고 있어가지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진짜 고수들 아니면은 맞아요. 그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이거는 고수도 사실 간밤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간밤에 오늘 밤에 막 좋다고 했다가 갑자기 오늘 저 뭐 단일화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나와버리면 이거는 대응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중매매로 가져가시는 게 전 낫다. 또는 정치 쪽에 무조건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 후보는 무조건 대선까지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그 배팅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투자, 인베스트가 아니라 그냥 배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각 후보들이 추진하는 정책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정책주 중에서 저는 가장 쉬운 게 AI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AI와 관련된 정책을 안 하겠습니까? 공통적으로 네. 하는 정책. 네. 철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AI 정책은 사실 뭐 우리나라 전체 산업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 테마주라고 보기도 좀 힘들지만, 그렇게 엮여져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차라리 하시면 차라리 나을 것 같고, 사실 뭐 저출산 테마나 실업 뭐 그 일자리 관련 테마들은 해마다 나오는,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테마라서 사실 식상하고요. 차라리 AI 관련된 테마들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 강조 드리는 게, 지금 미국에서도 지난밤에 좋았던 게 팔란티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하드웨어 섹터들은 지금 사실 다 많이 밑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국면인데,
팔란티어는 상대적으로 잘 버텼고 지금 다시 신고가, 짧은 4주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냥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을 조금 더 우위로 쳐주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어제 최근 며칠은 좀 쉬었습니다만 AI 의료라던가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그쪽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결국은 AI 소프트가 되면 그게 로봇도 되고 의료 AI도 가고 그 계속적으로 파생돼서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칩 생산, 뭐 어제는 뭐 한미 반도체나 여러 가지 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들도 좀 좋은 흐름이 있었지만 그 종목들도 이제 바닥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과대 낙폭으로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 어느 정도 하겠지만 키 맞추기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는 저는 올해는 계속 어쨌든 AI 그 IT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AI 소프트웨어 쪽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항목 대선 테마주, 그러니까 지난주 어제까지도 사실 한국전력이 계속 셌었어요. 뭐 사실 작년에 그 가격 인상했었고 올해도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환율도 조금 우호적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래도 한국전력이 갑자기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전통적으로 한국 시장은 한국전력이 올라가면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재미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어제는 진짜 너무 졸릴 정도로 종목이 움직이지도 않고 어제 그제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나라도 과대낙폭, 2차 전지나 반도체들이 과대낙폭인 애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하면서 키 맞추기 됐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은 우리나라 스타일대로 또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주도주들, 계속 말씀드렸던 주도주들 위주로 조선 화장품, 방산, 화장품 두 번 들었네요. 바이오, 엔터 이런 쪽에서 계속 신고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신고가 나오는 거 보면 그 와중에도 말씀드리는 게 신고가가 보면 요건 업데이트 된 건데 결국은 맨날 나왔던 내용 조금씩 바뀝니다. 뭐 신고가 근처 완전 신고가를만 말씀드린 거지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다 같은 섹터들이에요. 조선 있고요, 방산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번에 좀 들어온 게 이제 어제 좋은 실적 발표했던 SNS텍이라던가 그 에이직 칩 만드는 에이직랜드, 이게 AI 퓨리오사와 또 겹치면서 이게 또 다 바닥에서 좀 세게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다 반도체 쪽이고 결국은 다 하나 그룹주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3번에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야 할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금이 있다 또는 100% 주식이다 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케이스 사례를 말씀 좀 드려볼까 하는데 신규 또 내 현금이 있어서 물타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이 종목을 물타기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린 것들 대부분 보면 쭉 추세 하락인 종목들이겠죠. 어떤 패턴을 찾으셔야 되냐면 요 패턴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쭉 물렸다 그러면 계속 내려올 거잖아요. 계속 하락을 하면 사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정말로 단기로 이게 반등이 나오면 다행인데 여기까지만 갔다가 그냥 이렇게 밀려버리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 하락에서는 기술적인 매매보다는 정말 긴 흐름으로 우리가 돌려 세워야 돼.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돌파하는 지점에서 보고 있다가 돌파했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돌파하고 나서 다시 운이 좋으면 이 구간 눌러줄 때 이제 다시 풀백 했을 때 스쿼시라고 하는데 추세 매매에서는 우리가 스쿼트 할 때 스쿼트가 앉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돌파하고 주저앉는 거를 스쿼시라고 하는데 이런 스쿼트 위치에서 사는 게 아니라 돌파했을 때 그 지점을 돌파할 때 사는 게 전통적인 추세 매매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닥에서 최소한 20% 이상씩 올라와는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20% 바닥에서 20% 또는 30%나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라는 개념보다 바닥이 확인됐으니까 사야지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요런 게 최근에 딱 정확히 나왔던 게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보면 쭉 하락 추세를 타고 내려왔죠. 근데 이 추세를 긋는 방법이 요 최저점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최저점이 여기 있었고요. 최저점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기준을 여기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보면
기준을 우리가 무조건 선을 그을 때 여기다 이렇게 마냥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요. 뭐 여기는 여기다 이렇게 그을 수도 있지만 최저점이 여기잖아요. 14,860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저 고점이 딱 맞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한 1년 내외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도 맞기는 합니다. 맞긴 한데 저는 조금 더 앞당겨 가지고 보거든요. 너무 긴 추세는 안 보고 한 1년 내외 정도 고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저점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가장 먼저 걸치는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까지. 그래서 저는 요 추세를 사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파하는 시점이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넘어가는 시점, 조금 거래량도 터지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더군다나 미국의 태양광과 관련된 좋은 뉴스 나왔을 때 시점이 여기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었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약간 매매해서 들어가는 바닥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한 벌써 바닥에서 한 50%나 올랐어요. 네. 근데 50%나 올랐어. 근데 바닥에서 이걸 어떻게 사라고 하시기보다 사실 바닥을 확인하고 왜냐하면 과거에 보시면 하나솔루션 태양광으로 잘 나갈 때 6, 7만 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입니다. 예, 그거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바닥에서 추세 돌리기 좋은 종목들은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대형주 중에서 요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바닥에서 올라왔더라도 물타기를 해도 된다 말씀드리는데 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얘는 아직도 요 추세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저점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신저점 찍고 나서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 빵 장대양봉 이렇게 하나 나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물타기도 늦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닥을 맞추겠다라는 거는 결국 꼭지를 맞추겠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요. 바닥을 확인하고 사자 최소한. 그러면 요 장대 양봉이 센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줄 때까지는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된다. 돈이 있어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어제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정도의 반등은 아닙니다. 뭐 그게 여기가 44,300 4월 3일 나왔던 44,000원대가 바닥일 수도 있죠. 근데 바닥인 거는 나중에 추후에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더 뒤에 판단을 하고 사실 지금 중국에서 CATL 이번에 IR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LFP도 중국만큼 못 따라가는데 그 다음 버전에 CATL의 IR을 보니까 네. CATL의 어떤 면에 어떤 점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쪽에 어떤 성장세 그렇죠. 아니면은 그쪽에 어떤 어려운 시장 전망. 아닙니다. 그 훨씬 더 예전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그게 사실 조금 더 무겁기는 한데 일단은 발열이 생각보다 좀 좋고요. 발열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정성이 좀 높아져서 그쪽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나라 2차 전지가 LFP도 아직 3원계 좋기는 한데 지금 이제 결국 LFP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치들이 아직 중국 기업들을 따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같이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오더라도 이게 추세를 올라가려면 대규모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트리거가 모멘텀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 예상도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CATL IR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오늘 오후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거 태양광 관련 면세 소식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발표를 잘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제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NXT에서는 추가적인 거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분봉으로 봐야 되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보자. 3시 반. 여기 발표하고 나서 장 마감하면서 급등을 했었어요. 급등했다가 시장은 다시 쭉 그냥 차익 실현 나오면서 밀렸는데요. 여기 1분,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쭉 밀렸는데 지금 이제 8시 돼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한 1% 정도 떠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네요. 근데 또 이게 NXT가
이게 시초가 거래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초가에 세게 주문 넣었다가 이거 108만 5천 원에 또 체결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NXT 거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금 차트를 되게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시초가 매매 당장 내가 사고 싶어도 조금 아직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좀 적응될 때까지 시초가 매매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거든요. 지난번에 하이닉스 사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이닉스 이 대형 장대 음봉이 사실 이런 하이닉스에서 잘 나오지 않는 패턴인데 이렇게 빵 있다 보니까 차트 이건 뭐야? 이날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요게 차트를 아직은 저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합 차트로 보긴 해야겠지만 이게 KX 차트를 보면 그냥 그저 그런 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냥 시초가 대비 좀 밀렸네, 좋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통합 차트, 이게 NX 차트로 보면 이런 좀 약간 괴랄한 차트 캔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실 때 주문 넣으실 때 잘 보시면서 주문을 넣으셔야겠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실적을 냈지만 진짜 조금 삐끗했거든요. 컨센보다. 네, 컨센보다 조금 삐끗했는데 오히려 그날 이렇게 음봉 세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오히려 철강 관세는 이미 올해 초부터 부과가 되고 있었고, 이거 아무리 이게 변압기 쪽 좋아도 AI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전력 수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했을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 변압기 만드는데 원재료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 철강이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그 실적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분기 실적하고 하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조금 미스났어요. 이 정도는 빠질 일인가 정도로.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추세가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좀 약간 안 좋은 모멘텀이 나오니까 바로 패버리는. 여기서 과연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것보다 지금 추세적으로 더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일단은 지금 추가 너무 무리하게 물타기 하지는 마시고 잘못하다가는 쭉쭉쭉 내려가거나 시장에서 소외돼 버리면 실적 갖고 버텨볼 만은 한데 지금 추세 때는 사실 좋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위치는, 배팅한 위치는 아니다. LS일렉도 지금 여기인데 일단은 턴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LS일렉, 그 다음에 제일일렉 이런 종목들은 조금 해볼 만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무조건 이제 변압기가 다 가는 시즌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시즌은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실적 시장 끝났으니까 이제 개별 모멘텀 있는지 하고 추세 잘 만들어내는지 그 부분 보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아마케에 있어서 이제 그저께 리가켄바이오가 화요일 날 한번 급등 한번 했었죠. 리가켄바이오 한번 급등 한번 했었고, 반대로 또 온코닉 테라피우틱스는 또 어제 또 급락을 했었고요. 지금 계속 합회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이 붙었다가 또 차익 실현 나왔다, 그런 양상인데, 지금 신고가 내는 종목들 보면 ABL 바이오가 빠질 것 같은데 그저께 화요일 날 또 한번 급등을 했고, 어제 그제 좀 음봉 나왔지만 계속 신고가 영역대에 있고요.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계속 신고가 영역대에 있고요. 올릭스도 지금 계속 뭔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리가켄바이오도 이제 추세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유한양행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긴 합니다. 유한양행 좀 약하긴 한데 언제든지 장대 양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위치고요. 조선주들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그 IR 하면서 이만큼이 밀렸던 거거든요. 요 구간.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손절을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좀 이상한 그 차트고, 그러다가 근데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세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까지 일단 올라와 있는 상태. 왜냐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만 먼저 선반영했구나 해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세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세론을 잘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하면 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지금 대장은 누가 뭐래도 현대중공업이 계속 신고가 위치 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생각보다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한번 15,000원을 한번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추가 자금들이 더 붙을 건데, 일단은 보유자 영역은 계속 보유하시는 거고,
뭐랄까요? 일단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싸게 사거나 아니면 돌파하면 붙거나 그 위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 바이오주 어제 그제 쉬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나 AI 그러니까 하드웨어들은 어제 좋았는데 AI 소프트웨어들은 또 오늘 이번 주 좀 쉬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쉬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장중에 한번 보시고 오늘 저녁에 또 다시 리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혼자 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8.15 모니터 가족분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시장을 함께 읽고 실력을 쌓아가는 실전 투자자들의 공간 8.15 모니터 카페입니다. 이제 믿고 함께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8.15 모니터 가족들과 함께라면 매일 시장이 든든해집니다. 전문가들의 강의와 칼럼도 모두 무료로 드리고요. 카페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바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력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보시죠.